그런데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된다면, 즉 2주택자 이상은 어떨까요? 그런데 2주택자 중에서도요, 두 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때는 취득세가 8%에서 9.4%.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규정, 지방세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9%가 아니라 3.5%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그럼 얼마? 6.5%를 아직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절세는 염지훈. 서울 마포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더 샀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25년 1월 현재 강남은 조정대상 지역이고 2주택이니까 취득가액 40억 기준 취득세를 얼마? 9%를 내야 됩니다. 만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기준 1세대 1주택이라면 3.5% 1억 4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2주택이니까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내야 되는 거죠. 더 낸 2억 2천만 원.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선 주택 살 일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면 강남에 주택 안 사시는 여러분들도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파트를 갈아타시는 분들 그 외에도 다른 감면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먼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여러 채 안 사죠. 이 주택 하나 사면 그 가액에 따라서, 즉 6억, 9억, 6억보다 낮으면 1%, 6억에서 9억 사이는 대체로 2%, 9억을 초과하면 3%, 즉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된다면, 즉 2주택자 이상은 어떨까요? 그런데 2주택자 중에서도요, 조정대상 지역,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서울에서 지금 4개의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때는 취득세가 1%에서 3%가 아니라 몇 프로죠? 8%에서 9.4%.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그런 2주택자라면 8%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8.4에서 9%, 0.6%는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그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따라서 2주택자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근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안 냅니다. 일반세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이 2개나 있어. 거기에 3주택자야. 3주택자부터는요,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 이 세금을 내요. 근데 세 번째 취득하는 게 또 조정대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12%. 12%를 넘죠. 그래서 12.4에서 13.4% 이렇게 높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 중과 제도인데요. 우리는 이따 이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마포에 먼저 1주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강남에 또 하나의 주택, 제2주택을 취득하셨죠. 근데 이 2주택이 영끌을 하셔갖고 사셨는데 이 주택이 자그마치 40억 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이 두 번째 주택이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여기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면 9%까지 취득세가 나온다. 즉 그래서 이분은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이미 내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23년 1월이었죠. 이거는 그 이전에 취득하셨고요. 즉 2023년 1월에 취득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를 9%, 3억 6천을 내고 이미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 취득세 낸 거를 보여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세법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양도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양도세에 있죠. 이분 이 마포주택을 취득했고 1년 이상 띄웠고, 띄운 날로부터, 이거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있죠. 근데 이게 지방세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법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9%로 취득세를 내지만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마포주택을 판다면 9%가 아니라 3.5%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그럼 얼마? 6.5%를 아직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근데 이분이 이미 3억 6천을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뭘 팔면 어떻게 될까요? 경정 청구의 기회도 박탈되고 그리고 꼼짝없이 이 세금을 내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3년 이내에 파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이 마포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포주택을 팔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년 안에요. 3년 이내입니다.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물론 지방세법에 다소 다른 복잡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주택이라고 썼는데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입주권과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주택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네네네. 그 양도세에서는 처음에 샀던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상 띄우고 나서 그렇죠. 1년 이상 띄워야죠. 네, 취득세도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똑같이 들렸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1주택과 2주택 사이에 1년을 띄우라는 그런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띄우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냥 안 띄웠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을 못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사례에서요. 네네. 마포에 주택 갖고 계신 분이 강남에 두 번째 주택 취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는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이미 냈죠. 이때 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미 낸 거죠. 3억 6천 낸 거죠. 지금 이분은 3억 6천을 냈는데 3억 6천을 안 내고 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거니까 1주택에 해당되는 걸로 신청해서 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2주택으로 내신 분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몇 년 지나면 모르잖아요. 내가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냈는지 중과세율로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3.5%로 냈는지 9%로 냈는지를 알아보고 그거에 낸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일반 세율로 냈다면 중과세율로 안 냈다면 무조건 3년 이내 팔아서 추징당하는 일을 없애야 될 거고요. 이미 내가 2주택 중과로 냈다면 3년 이로 팔게 되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도 경정 청구도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3년 이내 팔아야겠죠.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리면 안 팔린 그 3년이 되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년 이내에 꼭 팔아야 된다는 거. 안 팔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먼저 내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네. 3.5%로 냈는지 9%로 냈는지 뭐 그런 거를 다시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알아보려면 지자체에 가서 세목별 증명서 즉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로 냈는지를 확인하는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워낙 지자체가 잘 돼 있어서 120번 전화해서 관할 지자체에 연결해서 내가 본인인데 취득세를 몇 프로를 냈냐 이거 물어보면 본인 확인하고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고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내용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생애 최초 그리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하고 출산 양육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화면에 표를 그려서 요약을 해놨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또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건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돼요. 생애 최초니까 없어야 되고요. 취득하는 주택은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취득할 때 감면 신청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효과는 200만 원을 취득세에서 감면을 해주고요. 취득세가 200만 원이 안 되면 그걸 다 감면을 해주는 거고 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200만 원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취득세 빵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취득세가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10% 붙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2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징 규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을 하고요.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주하고 3년이 안 돼서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래버려도 이제 추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하셔야 이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취득세 감면을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출산 전에 1년, 그다음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취득한 주택도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출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취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개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아버리면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출산 양육과 관련된 것은 이 500만 원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요.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550만 원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추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거주라는 것은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출산한 그 아이도 같이 이제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주 3년 미만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추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적용 기간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신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까 보시면 요건 중에 1번에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도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2024년 1월 달에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1년 전에 취득을 한 주택이 있어요. 23년 1월에. 그러면 1년 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죠? 여기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법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인데요. 이 요건에서 출생일 전 1년 이내라고 돼 있지만 법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24년 1월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고요. 출산 양육 주택 구입 관련해서 이 취득세가 많이 이제 감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죠.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인데 올라가지고 취득세를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생애 최초로 취득을 했는데 네. 근데 취득세 감면을 그때 못 받았다. 네. 아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셨는데 취득세 감면을 못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면 신청서와 경정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다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냈으면은 감면 신청서 이걸 내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경정 청구를 하시는 거죠. 정정 청구. 출산 양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맞으면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네.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잘 저희가- 모르시니까.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서 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생애 최초요. 혹시 혼인을 안 해도 가능한 거고 이게 혼인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혼인하고 상관없이 아까 요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사실이 없어야 되는데 혼인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혼인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각각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네요. 혹시 혼인을 앞둔 분들이 이거 머리를 좀 잘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 제한 같은 게 항상 있더라고요. 소득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주택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만. 주택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도 각각 나오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두 명 다 각각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공동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200만 원은 아니고요.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둘이 나눠서 합쳐서 2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안 되네요. 네. 출산 양육 관련해서도 취득세 감면이 되잖아요. 네. 혹시 요즘에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미혼모도 이게 감면되나요? 미혼모도 당연히 되고요. 미혼부도 되고요. 아 그래요? 가능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생애 최초도 했다가 출산 양육도 감면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두 개 다 적용이 돼요? 어떤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생애 최초이기도 하고 출산도 걸려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출산이 500만 원으로 한도가 더 크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주택 취득을 할 때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해서 200만 원 감면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른 주택을 또 취득을 한다면 그게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취득을 한다면 그 출산에 대한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 그냥 함부로 무조건 공동 소유다, 공동명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죠. 네 세무상담 받으면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 나중에 양도세도 감면이 되고 재산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 설계를 잘 해가지고 네. 순서랑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오늘 취득세 중과와 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또 내용도 까다롭습니다. 만만치 않은 취득세 중과 규정 정확히 알아서 취득세 중과 피하시고 복잡한 취득세 감면 규정 숙지해서 내가 해당되는 감면이 무엇이 있는지 알으셔야 합니다. 아는 게 돈 버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 및 감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